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만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강진 7.1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됐죠. 그 다음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성추행, 김광석 딸 10년 전에 사망했는데 모친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상호 기자가 영화 만든 게 이게 소름 돋네요. 자, 실시간 제가 그런 실시간 검색어는 멕시코 강진 7.1 피해가 좀 적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빌리 프레스턴 Nothing from Nothing 첫 곡 듣고 광고 듣고 1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원일이 기자의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마성의 매력이라고 오늘 제가 지금 문자 들어온 걸 보는데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우리 봉도사님 방송을 부탁드린다네. 야, 이제 청년인데 꼬부랑 할아버지 되려면 앞으로 50년 더 해야 되겠네요. 80년. 좋으시겠어요? 80년. 예. 참.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정치인은 아니에요. 방송인이에요. 어찌됐든. 그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인 우리 봉도사가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방송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 되셔도 저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자, 제가, 이제 원포인트로 해서. 예. 4-5개의 뉴스, 정치, 경제, 사회. 오늘 다른 뉴스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걸 골라왔는데. 예. 시간 없어서 쫓겨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이거 떠들다. 아니, 너무 급히 가지 마세요. 왜냐면 급히 가시면 듣는 사람도 급해. 그럼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요. 네. 예. 자,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짧게 제가 정리해 왔다니까요. 예. 자, 첫째.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싸웠어요. 청와대가 문정인 손을 탁 들어주고 송영무 장관을 혼을 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아예 서면으로 했어요.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문제라서 됐는데. 안보 라인에서 충돌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언론은 이제 안보 라인 엇박자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수 야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문정인이 뭔데 매 건마다 왜 문정인 손을 들어주고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국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냐 이렇게. 개까지 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자, 김정은이 참수작전 운운하는 거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통일부 인도적인 지원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국방장관이 뭔 권한으로 그런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정인 교수의 지금 특보의 지금 지적사항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은 개인이 국무위원도 아니고 교수 자격의 특보가 나 저 사람하고 할 얘기 없다. 국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그 사람이라고 표현까지도 하지 않았나요?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분. 자, 어찌됐든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하고 지금 와장창 붙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돼서 엇박자라고 되니까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송영무 장관 혼을 딱 냈어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은지 지금 의견들이 분분해요. 정치적으로. 어차피 이건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네. 문정인 특보는 시종일관 지금 한미 훈련 축소하고 대화하자라는 거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대화하자고 지금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국방장관으로서 좀 할 얘기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혼을 내니까 꼬리 쫙 내리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일단락은 됐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청와대가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 손 계속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국 가서 얘기했을 때는 바로 경고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가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잘못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지적을 한 거죠. 미국 가서 했을 때 대통령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사단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에게 발언
좀 자제해달라. 네. 지적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또. 맞아요. 예. 또 그러네요. 또 그러면 뭐 문정인 손만 손 그러면 들어준 건 적이 아니에요. 없어요 한 번.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좀 나오는 이유가요.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사실상 했잖아요. 중이잖아요. 예. 자 이게 핵 잠수함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핵 잠수함이 뭐죠? 지금 저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시면은 예. 한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핵 잠수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속 사정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청와대는 오늘 이거 오보다라고 예. 좀 공식 부인했어요. 예. 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핵 잠수함 문제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라고 하는 게 속사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속사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입니까?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입니까?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네, 물속에 핵탄두는 없죠. 없죠. 쏠 수는 있죠. 그래서 물속에서 쏠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다가 SLBM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뭐 장착만 하면 되는 장착만 하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핵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이 왜 무섭냐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미니멈 3개월을 버틸 수가 있어. 일반 디젤 잠수함은 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저 며칠 만에 떠올라야 돼요. 예. 떠오르면 레이더에 잡혀 무조건.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가면 이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도 버틸 수가 있어요. 6개월도 1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예. 왜 이게 무섭냐 하면은 물속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지금 북한이 쏘는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핵 미사일을 쏘러 나오면 그걸 그냥 바로 그냥 물속에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 잠수함을 도입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미국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왜 그랬냐. 한미 정상회담 그 전화 통화 앞두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종 결론이 안 났으니까 기사 좀 쓰지 말아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언론이 이걸 듣고선 기사를 확 써버렸어. 됐나 보다. 그런데 이제 공식 발표가 딱 났고 보니 아무 얘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협의된 거 없고 합의된 거 없고 핵잠수함 문제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고 속사적 얘기를 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미사일 탄두 중량 그거 해줬잖아요. 엄청 생색냈잖아요. 2톤까지 늘린 거. 그리고 핵 잠수함 문제 이거 저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해주고 해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또 공식 부인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딴소리 한 거예요. 돈 얘기를 꺼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오는 발언들이 동맹을 위협하면 북한을 아예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초강경 발언으로 또 뒤집어 올라왔어요. 어제 뭐 유엔 발언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상으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금 뭐 지금 또 미국 난리가 언론에서 났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에 위협을 주지 않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이렇게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지금 우리 취재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다 들어보셨겠지만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휴전선하고 서울의 그 거리가 지금 50km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껏 나온 얘기가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무인 스텔스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지금은 레토릭이 난무하고 있는 세월이다. 서로 지금 이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안보 라인에서 어찌됐든 엇박자 나오는 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좀 자제할 필요는 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저도 아는 바가 많은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 한 대의 가격은 얼마? 몰라요. 그 지금 추정키로는 지금 한 20조쯤 한대요. 20조요? 그냥 일반 디젤 잠수함에 지금 뭐 한 4-5대 가격인데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상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우리 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거 뭐 기껏 해봐야 3개월씩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어올 돈이면 디젤 잠수함 여러 대 만들어서 이 전력을 대칭을 높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주변에 또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늘 상시적으로 10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비공식으로 그런 얘기는 비공식으로 그런 얘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핵무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감추고 있는지 말할 생각 없다.
위치를 우리가 왜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핵잠수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네. 미국의 지금 중요한 군사 전략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툭 얘기하고 네. 그걸 뒤집으려고 지금 또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핵잠수함, 뭔가 예. 핵잠수함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묘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예. 핵잠수함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저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버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오보지만 앞으로 미래 한미 동맹의 예. 전략의 예. 복선이 될 수 있다. 키 전략 무기입니다. 예. 자, 위에서 하늘 위에서는 B-1B 폭격기고요. F-35 스텔스기고요. 바닷속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핵 추진 동력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동력 잠수함.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ICBM도 두려워하지만 북한의 SLBM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조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아이코스라고 아세요 요새 전자담배? 예. 담배 안 피시잖아요. 알아요. 이건 아세요? 요거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담배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면 딱 가만히 갖고 계세요. 담배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이제 그 옛날에 액상 이렇게 했던 전자담배하고 다르게 찐 담배예요. 이게요. 제가 왜 들고 나왔냐 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요새 10명 중에 3, 4명은 이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피더라고요. 예, 너무 빨리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지금 핫 이슈입니다. 자, 왜냐? 우리나라 지금 저 담배 한 갑 얼마? 담배 앞이시니까 모르시죠? 3,000원? 4,500원. 4,500원. 2배로 올랐잖아요. 그중에 걷는 세금이 얼마? 2,700원. 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반을 내네, 반 더 돼요. 여기에다 더 붙이면은 사실은 3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피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관련 담배라고 하는 요 아이코스 요거 그 미국산인데 요거 하나 각 기계는 이게 한 돈 10만 원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담배 요 알맹이 있잖아요. 요건 4,300원이야. 200원이 싸. 근데 담배하고 똑같거든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0개. 똑같아요. 그 크기는 작아도. 근데 여기는 세금이 얼마? 제로. 세금을 못 걷어. 자, 그래서 4,500원을 주고 담배를 사서 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중에 2,700원 이상을 정부에다 세금을 내서 그게 복지에 쓰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바꿔가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이 이익금은 전부 필립 모리스하고 BAT 그 영국 회사로 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KT 엔진은 아직 이걸 못 만들어.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세금을 얼마를 매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해야죠. 빨리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국회에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가 계류가 돼 있는데 기재위에서 이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세금을 많이 올리자니. 자, 동일한 세금을 하면은 이거의 가격이 6,000원이 돼요. 갑자기 4,300원짜리가. 이게 또 조세 저항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재위에서 한매 기자님 필립 모리스 영국계 남의 나라 지금 담배 회사 배만 불리게 생겼고 이거를 안 하자니 이게 또 사람들은 자꾸 이걸로 옮겨가고 있고. 애매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그 전자담배 과세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뜨겁다. 매우 뜨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픈 얘기 하나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그 정년 은퇴 연령이 지금 법으로는 60세가 됐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실제 은퇴 연령은 50.2세랍니다. 취업 포탈 잡 코리아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50.2세가 되면 은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직장인들은 나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61.1세로 대답을 했어요. 11년에 11년의 갭이 있네요. 11년의 갭이 있어요. 진짜 우픈 게 아니라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죠. 자, 이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희 같은 나이 이 중장년층들의 이게 실제로 은퇴 시기 일자리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숙제 중에 하나죠. 자,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 네. 16시간 조사받고 나왔어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또 실검에 올랐죠. 왜 수사를 받은 거예요? 집을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집이 굉장히 커요. 뭐 당연히 크겠죠. 재벌 회장이. 30억 정도 들었다 그러죠. 네. 그래서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회사가 그거를 그 개인한테 안 끊어주고 한진그룹 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어허. 근데 이건 한진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가도 그랬고요. 예. 다른 기업도 그렇고요. 엄밀히 따지면 배임 횡령인데.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분들인데. 예, 회사 돈 빼갖고 자기 개인 집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허. 관행이라나요? 관행이 어디 있어요? 불법이 어디 관행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맞아요. 블랙리스트 다 해놓고 매번 정권에게 관행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이 어디 이게 있어요? 이것도요 속사정이 좀 있어요. 예. 얘기해도 돼요 속사정? 예, 하세요. 이거 영업비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하세요. 한 10초 남았어요. 예,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인테리어 업자 하나를 잡았는데 예.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게 줄줄이 다 나온 명단이 거예요. 다 나왔다. 명단이 쫙 다 나왔는데 예. 재벌 튀었다. 재벌 오너가의 가정집 인테리어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을 이래요. 다 불법입니다. 네, 배임 횡령입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삼변시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삼변시대. 자,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났나요, 우리가? 네. 무척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우주선을 타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왔나?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시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원래 고구려 이 씨알들이 다 크거든요. 지금 많이 살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왜 웃어요? 예. 아니, 좋아서 웃었어요. 자,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신라의 오래된 왕이 한 분 계시죠? 무슨 왕이요? 미스언더스탠딩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방송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 MB. 신라 왕이에요? 예. 왜요? 신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예, 친하세요, MB하고? 모르죠.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유, 안 친해요, 그러죠? 모르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친하면 안 친하죠, 그러죠? 그렇죠? 자, 네. 화개장터. 네, 박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개장터 노래 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네, 박지훈입니다. 밴딩 모션, 네. 예. 박지훈 변호사님. 요즘 팟캐스트도 잘 되고 있다고요?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예. 땡기고 있다고? 뭐 좀, 예, 뭐 더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연료가 좀 공하나다 붙었다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팟캐스트 소식은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네, 예. 너무 잘하십니다. 예. 자, MB 포토라인에서나 박원순 시장이 네. 속사정 살짝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율 한 30% 나오는데 흔들흔들 하거든요. FGI로 쭉 깊게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흔들흔들해요. 근데 호기가 생긴 거야. 어이? MB가 이거네요? 예, MB가 날 조사했어. 그래갖고 어제 세게 치고 가는데 정치 행정가다운 면모가 안 보이고 그냥 행정가니까 좀 어설퍼요. 자, MB 직접 네. 고발해, 고소해 고발해요. 고소 고발 합쳐서 섞여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막 국회에서 막 이렇게 종이 흔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예. 박원순 제안 문건이다. 국정원이 만든 거다.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이 그 말이 되냐 사실무근이다 막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 문건이 사실인 걸로 사실상 밝혀진 거죠.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 쪽에서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이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의 실태 및 대응 방안, 그다음에 좌파의 등록금 주장, 뭐 허구성 전파, 뭐 그 외에 또 박원순 시장 개인,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음해성 또 좀 허위 사실의 유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를 어허. 국정원법 위반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직권남용 이제 아니죠, 고소 고발을 거기는? 한 건데요. 뭐 일단 박원순 시장은 저번에 이제 이런저런 곳에서 나온 얘기로는 MB에게 VIP 직보가 됐으니 그러면 결국 MB가 보고받고 지시한 거네. 그러니까 MB가 결국은 몸통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했죠. 대통령이 그런 거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뭐 그런 직업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거라고 폄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너무나 이제 딱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대응을 했는데 오늘 박원순 시장이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시장이 한가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할 정도로 한가한 직업이 아니다. 제대로 말하면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라고요. 멘트를 했습니다. 야, 그 멘트는 박원순 시장 60평생 제일 매력적인 멘트 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 고소고발을 했으니 뭐 MB가 포털라인을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수사는 이제 고소하고 고발장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수사는 이제 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피고소인 이제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그걸 관련한 지시를 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말 포털라인에 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스모킹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결정적 증거. 예. 그게 지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하여튼 뭐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아마 막연하게 꼭 지시를 추정하는 내용을 했을 거라고 보이긴 한데 독대라기 때문에 지시했을 거지 않느냐라는 그 정도는 사실은 MB 전 대통령 소환하기가 쉽진 않은 뭐 안 온다고 버댄다 그러면 스모킹건 같은 게 뭐냐면 지시를 했을 만한 정확한 증거. 그거는 지금 봤을 때는 원세훈 전 원장이 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MB는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없다면 아마 소환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나오는 여러 그 언론 장악 문건이나 네, 다 원세훈까지입니다. 다. 원세훈까지인데 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노출시키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네. 취재한 거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있습니까? 아니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은 아니고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 문서 중에 대통령에게 보고됐음을 암시하거나 혹은 표시하는 그런 문서들이 없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말은 하지 않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검찰은 넘어가는데 그런 서류가 없을까? 서류에다가 서류에 MB 자필로 예.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할 것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게 있으면 되죠. 그 정도는 아닌데 보고된 것을 표시한. 예. 막 우리가 그 군에서 보고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든지 VIP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예. 뭐 박원순은 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지시를 내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죠 사실. 예. 백 변호사님 네. 부산 어디 고깃집에 갔어요? 제 주말에 부산 간 걸 또 보셨네요. 예. 제 후배가 이번에 부산에 고깃집을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사진도 찍었는데 지역은 어디예요? 부산 해운대 쪽이요. 해운대 쪽에. 대박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광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맛있는 고깃집. 광고하면 다음 주부터 못 보는 거죠 뭐. 백변호 2595님, 2959님, 백변호사님 부산 모구 고깃집에서 봤네요. 사인 받으려 했는데 실물로 만족할게요. 멋져요. 고맙습니다. 예. 부산은 105.7, 서울은 103.5.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삼변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예, MB. MB 뭐요? 포털라인 MB 쓰냐고요? 포털라인 쓰고 MB 소환하냐, 피고발인 자격으로. 쓰려면. 예. 본인이 뭐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아서 포털라인 쓸 가능성 제가 보다 굉장히 낮다고 봐요. 아직까지. 왜냐면 아까 이제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런 문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문건이 있을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무자한테가 뭐 VIP 보고라고 썼다 해도 그 이제 VIP가 그러니까 대통령 VIP를 하잖아요. MB가 이렇게 뭐 문건에 사인하지 않는 이상 그걸 가지고 MB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원세훈 원장은 진술인데. 그렇죠. 예. 진실은 어떻게 돼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근데 원세훈 실장이 이거 전부 다 MB한테 보고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실제로 보고 안 했으면 뭐 아닌 거고 실제로 보고했더라도 원세훈 원장이 지금서 그렇게 진술할까요?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게 진술 안 할 거예요. 장세동입니다. 장세동. 네, 그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MB를 지금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물론 뭐 하다 뭐 수사는 생분이니까 가다 보면 뭐 변할 수도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사는 화로예요? 네? 생물. 살아있는 물건이 전국엔 2개 있습니다. 예. 정치와 수사. 어쨌든.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은 지금 왜 했을까? 저는 앞서 저희한테 질문하시기 전에 봉도사가 한 얘기가 전 정답이라고 봐요. 역시 봉도사님은 70억분의 1입니다. 예. 누구죠? 박원순 전 시장은 멋진 정치 퍼포먼스를 한 거죠. 제가 이걸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 문건으로 본인이 피해봤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MB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좋은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고소 고발장에서 끝나는 이상 이걸 가지고 MB를 소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인데 아닐 겁니다. 왜? 일반적인 사건에서 고소 고발이 되면 형 딱 사건 입건이 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죠. 예. 그러다가 피의자로 전환을 하든지 뭐 무혐의 끝나든지 처리가 될 건데 이건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피고발인 해가지고 어이 MB 대통령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멋지게 그림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고발자가 접수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정치적. 봉조사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지금의 내년 서울시장을 앞두고 뭔가 사실 좀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멋진 정치 퍼포먼스를 한 건데 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봐요. 저는 원세훈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원세훈이 지금은 장세동 같거든요. 입을 꼭 닫고 있는데 사람인 이상 한번 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4년은 기본 갔다 나왔다 또 들어간 거거든요. 또 들어갔습니다. 예. 사람 지금 기본적으로 4년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여러 가지 횡령도 있을 뿐더러 또 블랙리스트까지 또 터져버렸어요. 국고 손실이 또 크잖아요. 민사소송도 들어온다고 봤을 아니 때 국고 손실 죄 자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장세동 같이 견딜 수 있을까 봤을 때 조금 견디기 어렵다면 이게 네. 사실 총량이에요, 형이. 불면 본인은 줄거든요. 근데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불었을 때 혐의가 다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박준 변호사 얘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여기서 내가 이름을 대고 다 불면 두 분이 재판 안 받, 세 분 다 재판 안 받아보셨죠? 재판 받는 사람 재판 옆에서 하루만. 조력만 하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래요. 저 사실 재판은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부인이 받습니다. 아, 재판에 말은 내 입으로 하지만 내 심정을 굳게 하는 것은 부인입니다. 집안 식구들이죠. 가족들이죠. 가족이죠. 근데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지금 원세훈 울어요. 국정원장이 이걸 만약에 불었을 때 지금 추가로 입건될 사건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럼 모르겠는데 그래도 살아요. 근데 어차피 추가 뜨는 거는 뭐 근데 문제는 기정사실입니다. 5년 이상 무기까지. 아 근데 이제 형량이 네. 쉽게 말해서 무기가 나올 게 불었더니 한 5년 나온다 그럼 불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안 돼요. 자, 7088님 증거 찾기 어려운 이유 뭘까요?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왜 모두 입을 다무는 걸까요?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됐고 정식으로 민간인 댓글 사건 그다음에 지금 방송 장악 문건 박원순 시장 건 1차 지금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 자, 6082님 어떤 조직이든 최상관까지 보고되는 게 기본입니다. 안 그런 조직이면 당나라죠. 이게 뭐예요?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치킨. 닭. 예, 치킨 칸츄리. 예. 8712님 3변시대 갈수록 더 재미있어요.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에요. A-. A+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네. 예. 이제 40들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야지 A+를 하는 거죠. 40은 넘었습니다. 예. 40 넘었어요? 30대인 줄 알았는데 다들? 아닙니다. 예. 8712님 3변시대 갈수록 더 재밌어요. 자, 배정우님 앱 설치하고 처음 듣는데 대단한 변호사님들이 한자리에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국정원법 위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특가법상의 국고손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은 공소시효가 일단 뭐 10년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볼 것도 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국정원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 네.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댓글이나 방송 장악 문건 나온 거는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예, 그걸 설명해 줘야지. 네, 이게 지금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그런 게 2009년에 많이 나왔던데, 예. 거기서 시작된 거는 공소시효 완성되니까 다 빼고, 아하. 그러면 이제 기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 지금 뭐 수사에서 기소하면 한 올 말쯤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김태현 변호사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리고 내일 한 대 또 때리면 그건 다른 행위입니다. 어제 폭행 하나, 오늘 폭행 하나인데 이 언론 장악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완성이 됐으면 그 문건이나 이런 지원 배제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2011년 완성됐으면 범죄 종료는 2011년이에요. 2011년을 기준으로 공소사실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뭐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10년으로 이게 넘어왔다면 앞에 게 공소시효 완료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범이라고 해요, 이거를. 포괄일죄.
포괄일자라는 뭐 표현을 그래 봐도 되고요. 같습니다. 이게 계속범이라고 그래서 해서 마지막 마지막 그 범죄 행위가 범죄 종료되는 끝났을 때가 이제 공소시효 스타트예요. 출발점.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공소시효 문제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법조인들의 많은. 그래서 중요한 게 김미아 씨라든지 문성근 씨 조사받으러 갔잖아요. 예.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탄압받았다는 얘기. 2010년 9월경에 그 김주성인가요? 기조실장 예. 퇴직을 했거든요. 그걸로 끊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집합범이 계속범이 되려고 그러면 김미아 씨가 가가지고 계속 MBC에서 새겨든 그것이 뭐죠 그거 그만하라고 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탄압받은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를 진술한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예.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국권. 예, 그거 국권 어려워해요 다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거니까 우리 일반적인 형법에도 횡령배임이 있잖아요. 횡령배임이 기본 큰 틀거리죠. 똑같아요. 횡령배임인데 횡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라 돈을 횡령했다는 국고손실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저기 심리단자 민병주 씨. 민병주. 예. 어제. 예. 오. 정봉주가 아니라 민병주. 아, 죄송합니다. 예. 오. 어쨌든. 그냥 막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손실범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보수진영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니, 댓글. 이름이라도 좋은 구속시키려고. 거 있네요, 좀 댓글. 이거 제가 한번 읽으면 안 돼요? 아니, 안 읽어줘요. 네. 이런 건. 저 칭찬하는 건 제가 다 안 읽어요. 아, 이거 진짜 이런 칭찬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그럼. 6616님, 난 보수 성향인데 왜 봉도사한테 끌릴까요? 이게 마성의 매력인가? 하여튼 잘 듣고 있어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한 댓글이에요. 이런 문자가. 반대 진영에서 막 지지를 얻는 이게 어려운 거죠. 저는 약간 보수성향 BOSS. 예, 어쨌든. 하던 얘기 하세요. 자꾸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얘기. 하던 얘기해요, 민병주. 민병주. 국고 손실. 그러니까 이제 민병주 같은 국정원 사람들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댓글 이런 거 달궈서 너희들 정치 개입을 하지? 국정원법 위반. 네, 국정원법 위반. 그 다음에 야 그냥 하지 왜 나라 돈 빼서 거기다 주냐? 특수활동비 갖다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대북 휴민타라는 거잖아.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랏돈 횡령. 그러니까 특가법상 국고 손실이 된 거고 일단 이 민병주 같은 사람은 일단 그걸로 구속이 된 거예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5년. 아니요. 5년서부터 찾아보세요. 무기까지. 예. 아니 맞아요. 근데 어제 다 찾아봤어요. 검찰로서는 이런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법 위반의 정치 개입의 문제들은 예.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수사가 좀 더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국고손실이나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의 흐름만 있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일단 구속을 하고 나머지 구속 기간 동안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치 개입의 문제들을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죠.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은 제5조. 아우 이거는 뭐 정말 100% 하시네요. 예, 제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가손실죄가 5조에 5억이 넘어가면 무기 5년이고요. 예. 1억에서 5억 사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 예. 보고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카드입니다. 요게 없었으면 조금 그 애매했었거든요. 국민들이 잘 들었어요, 국민감정법을 건드려서 우리 세금 갖다가 그렇게 썼어? 이게 화나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고 말이에요. 합성사진. 합성사진이요. 합성사진. 아니 근데 그 합성사진 그때 돌 때 좀 잘 만들지. 너무 민망해요. 뭡니까 그게. 아니, 이왕 만들면 좀 잘 만들든가.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성향이 만들어야지, 이건.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아니, 그래서.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역으로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설마 이런 걸 국정원에서 만들었겠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제가 또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세금 받아서 자기들이 싶어요. 쓸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썼다고.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정말 얼굴이 확 부끄럽습니다. 이태리 해킹 팀들. 걔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태리 해킹 팀이요? 우리가 그 해킹 프로그램 가서 샀잖아요. 국정원이. 예전에. 그 회사 이름도 해킹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엇나가는 수도 있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공과들 중에서 가장 잘못한 거 하나 뽑으라면 저는 원수현 국정원장 임명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수도국장하는 사람을. 그거 왜 그러냐면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정두원, 알죠? 정태근이 그래요?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다른 것도 뭐 정치개입 이런 것도 뭐 그건 범죄는 범죄지만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게 원수현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잦은 순한 보직 인사. 예. 외국에 있는 사람 뭐 내근 요원들 갑자기 무슨 외근시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물같이 만들어 수도국장 오래 하다 보니까. 수도국장 그런가 봐요. 아니 수도국장 아니에요 상수도국장. 예, 상수도국장. 국정원을 물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죠? 원수현 국정원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기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그 대표한테 T50
우리나라 살아왔을 때 얼마 살아 인도네시아 대표단들이 과연 얼마를 입찰을 할까? 그거 보러 들었다 잡혔잖아요. 잡혔잖아. 도청 잡혔. 제가 CIA나 또 KGB한테 잡혔으면 말도 안 해요 또. 그 직원한테. 일반인들한테. 그것도 인도네시아 정보원들은 일반 직원들한테 잡혔어요. 아니, 도청 장치 설치하려고 들어갔다가 걸렸어요. 그거 잡혔죠. 어마어마해요. 리비아 가서 어마어마해. 북한 정보 수집하다가 잡혔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 저기 진보 진영 어떤 분 뭐 미행하다가 잡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갇혔죠. 아니, 북경 가갖고 북한 애들한테 돈 줬다가 개망신 당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보 그런 활동 외부 활동하지 않고 내근하던 사람들 시켜다가 야 너 오늘부터 요원해라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8834님 진보 대통령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포토라인에 서게 하더니 국정원 동원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 포토라인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자, 김상민님 난 약간 진보인데 왜 김 변호사님한테 끌리는 걸까요? 시크한 매력. 감사합니다. 예. 연락처 주시면 제가 내일 연락을. 어디서 댓글 중에 처음 이런 좋은 댓글 처음 본 것 같은데. 가끔 있어요. 이게 내가 무슨 댓글에 다 욕인데. 무슨 전화번호를 딸라 그러다가 강모 변호사처럼 이상한 상태 되려고 그래. 고마워서 가끔 있어요. 좋은 자, 댓글. 세 분 힘들게 찾으셨네요. 세 분 인사하지 그러면서. 마시고요. 계속 갑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자, 0110님 광고주님들 정치쇼에 광고 좀 그만 넣어주세요. 유유. 앞뒤 광고 시간 너무나 아깝고 아쉽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못합니다. 광고를 받아서 그 돈으로 패널들 쥐꼬리만한 출연료 주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속꼬리만한 이 출연료 주고 속꼬리. 좀 올립시다. 출연료 속꼬리, 앵커는 용꼬리로 좀 이렇게 좀.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속꼬리 괜찮거든요. 네. 패널들을 한 개꼬리 정도라도 어떻게. 개꼬리보다도 더 큰 꼬리 없을까? 이 돼지꼬리라도. 동화뱀 꼬리. 뭐 그 꼬리하고 뭐 더 그런 어떻게 차이가 안 그거 잘 나잖아. 잘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잘라도 티도 안 나. 다시 자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많거든. 대체가 되잖아요. 예. 한마디 던져주니까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돈이 뭐라고? 예. SBS 조심해요. 저 여기도. SBS를 정말 좋아합니다. SBS도 네. 내부 셀프 블랙리스트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네. 저는 SBS 너무 사랑합니다. 예. 2494님 정봉재 정치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맛깔스럽게 하세요. 재밌게 하셔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그 칭찬 댓글을 들었는데 백성문 변호사께 아직 제게 제일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어요? 시작할 때 저부터 시작했어요. 부산 고깃집. 또 그건 그런 걸 칭찬이 까먹으세요. 아니에요. 거의 멋있어요. 그건 부산- 있어요. 멋있어요. 부산 계속 제보문 짜 들어오는데. 자, 댓글팀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근데 저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왜 계속 오민석이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고 하니까 이게 또 괜히 사람들이 또 이제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장 기각 관련해서 판사 욕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영장 이름만 전담 하거든요. 판사가 네. 부장 2명, 단독 1명 아니에요? 네. 3명. 네. 근데 왜 계속 오민석한테만 빙글빙글 돌리는 아니 이거는 정말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운이에요. 랜덤. 1, 2, 3. 네. 랜덤. 랜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이 됐죠. 나머지 이제 외곽 팀장이 안 됐는데 내각 팀장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국정원 직원 아니잖아. 민간인이잖아.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아무래도 비난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다 자백했어요. 아이고 저 잘못했고요. 저 댓글 달았고요. 뭐 이거 지시했고요. 돈 얼마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받은 돈 공탁까지 했어요. 그 정도라면 뭐 인멸할 증거도 없고 뭐 이렇게 수사에 협조적인데 굳이 구속까지 하느냐라는 이유가 이제 영장 기각 사유예요. 국정원 직원도 기각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 전 가담 직원. 정도나 이런 것들 이제 전 직원이니까 가담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예. 정도 사람들까지 굳이 다 구속할 필요는 없다. 아하. 그러니까 구속할 사람 정말 제대로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자 예.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뺐다고 이것도 국정원 관련 또 수사를 또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음모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거 아니다. 아닙니다. 예. 자, 민병주 심리전 단장은 또 검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에 대단히 협조적이래요. 협조하고 싶으면 협조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죠. 구속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민병주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랑 민병주 단장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도 다르겠지만 수사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민병주 전 단장 같은 경우 정말 협조하면 형량에 있어서 좀 감형이라든지 좀 약간 가만히 되고. 가만히 될 가능성은 높아요. 예. 근데 원세훈 거기는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국정원에서 계속 커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원수원 전 국정원장 다른 거죠. 원수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이다. 정무직. 예. 정무직이에요. 그러면 MB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과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원수원 전 국정원장은 다 협조한다고 해서 가만 받을 것도 아니고 잘못하게 되면 양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끝까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나중에 보수 진영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너는 의리를 지킨 우리 사람이라고 뭐 나중에 뭔가라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세영 국정원장은 아마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민 원 단장은 다르다는 거죠. 본인은 지금 국고손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 구속영장이 됐어요. 그건 기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크죠. 근데 더 큰 게 남아있죠. 국정원법 위반. 줄줄줄 나옵니다.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갈 수도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민정조 단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근데 원세영 국장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공범이면. 공범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리고 사실 MB 전 대통령 뭔 큰 인연이 있겠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수사 협조한다 그러면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런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 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고손실 돈 문제로 구속을 했습니다. 예. 아직 그러면 댓글 자체는 본류는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피타이저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외곽팀장한테 너 댓글 다는 것이 너는 저쪽이랑 국정원법 공범이야라고 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하기는 법원이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단 기각시킨 거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민석 판사를 사실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반복이 되니까 뭐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정유라도 그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는 이런 게 있어요. 수사가 이렇게 생물 얘기를 했는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가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미래에도 좀 보는 거거든요. 예. 내가 영장을 내줌으로써 수사가 탄력이 받느냐 아니 수사가 어려우냐 이런 것도 사실 안 보는 게 맞지만 우리 저 댓글 보고 웃고 있어. 그렇습니까?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에요. 계속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기각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약간 다르게 판단을 해서 내주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막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사실 민주당에서 아쉽다. 수사 아쉽다. 편의를 위한 구속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예. 원래 정상은 네, 그렇죠. 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도 대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의 위험이 없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그렇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원칙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 발부 여부를 가지고 판사를 비난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죠. 절대 안 예. 하겠습니다. 근데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되게 외로운 자리예요. 되게 외로운 저희 자리고. 여기 댓글 네. 보니까 예. 이승엽 한번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이.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되게 외로운 게 판사 자리. 판사가 되게 외로운 자리고 예. 저희 이제 법무관 동기하던 이제 옛날 한정석 판사라고 이재용 영장을 기각했던가 뭐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 정말 진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도장 찍는 게 속편해요. 사실은 발부해 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시킨다는 거는 정말 고민과 고민,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새벽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알아줘야 되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오민석 판사 계속 반복되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박범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그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 한정석 판사 기억이 나요. 별명이 단독이었죠. FM이에요. FM. 단독이었죠. 예. 단독. 이제 끝나고 부장으로 넘어갔는데. 예, 단독이고 네. 1월 19일 날 기각을 했고 그 기각을 해서 그 추운 겨울날 변호사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뭐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2차 때는 결국 발부가 됐죠. 그래서 별명 자체가 한정석. FM이에요. FM. 정석입니다. 예. 점심 되니까 한정식 먹고 싶다. 예. 자, 4295님 보는 라디오 처음 봐요. 백 변호사님 거둔 팔뚝. 너무 멋있으세요. 방송을 들으세요. 팔뚝 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자, 박 전 대통령 재판 눈물바다. 박 전 대통령과 비교적 가장 친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방에 보내버리시네요, 그냥. 아니, 히말라야 산맥이 친하다고 해서 꼭 가봐야 꼭 친해지나요? 한 번도 한 방에 한 방에 보내시네요, 그냥. 와.
한때 새누리당의 사람들의 말 더듬잖아 지금 말 더듬잖아. 그 흔했던 박 전 대통령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경선에서 떨어졌지. 사진 있었으면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랑 경선에서 이기신 분은요. 그냥 사진으로 도배해버리잖아. 그 빌딩 사무실 빌딩에다가 박 전 대통령 김치 담그는 사진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경선 승리 본선 탈락. 뭐 저는 뭐 어쨌든. 예. 저는 다른 분 사진을 썼죠. 홍보물에. 예. 어쨌든. 예. 그건 관심이 없고요. 네, 박 전 대통령 친하냐 안 친하냐 끼가지고. 근데 왜 울었을까? 안 돼. 우는 거는 저는 이해는 가고 인간적인 측면인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 뭐 울어서 뭐 재판에 영향 아이고. 두 분 개인적으로 정호성 비서관도 좀 아시잖아요. 아까 저희 두 사람 고등학교 선배인데 저는 모르고. 저는 학교 알아서 알긴 합니다. 알았죠. 대학도 선배.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저 동문회에선 뵀었죠. 동문회 하면은 MB는 나와요? 그분이요? 예. 그분이 왜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아니요, 동문회, 대학 동문회. 저희 대학 동문회는 안 가요. 우리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이럴 것 같은데. 또 그새 들어오네, 그새. 근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이번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98년 그 재보궐선거로 입성할 때부터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성할 때부터 쭉 어쨌건 옆에서 지근거려서 모셨다고 하죠. 문고리 3인방 중에선 비교적 제일 양질이라고 평가를 받고 이번 재판 받을 때도 보니까 수사 받을 때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나올 때 이제 꾸벅 인사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한테. 90도 절을 했다 그러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증인 나서 인사를 하든 뭐해도 그냥 무표정이었는데 처음으로 목례를 해요. 답례를 했어요.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분 앞에 놓고 지금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보통 증언 거부 사유서 내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 울지 마세요. 왜 울어요? 이렇게 왜 울어요? 인연이 있어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랑. 안경에 뭐가 나 봤어. 인연이 있어서 그래. 인연이 에이, 있어서. 괜히 감정이입 안 하려고. 우리 애들아 개구끼리 날리며 이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좀 울컥했다고 하고 박 전 대통령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눈을 훔쳤다고 하고 또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 많이 요즘 재판 좀 많이 가잖아요. 많이 울었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는 후문입니다. 선뜻 음모론 좀 쇼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잔인한 게 아니고 뭐 계속 웁니까? 뭘 일입니까 이게? 저는 좀 생각이 정호성 비서관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나왔다 하면 증언 거부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굳이 재판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뇌물을 받을 뿐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으려고 조금 운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울어라고 시켜요 저희도. 근데 최후 진술 같은 거 잠깐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명만 눈물 글썽거리면 다 같이 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웃음도 전염성, 눈물도 전염성. 제가 막 울면 다 따로 울걸요. 우리는 웃기고 있는데 유명한 변호사 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변호사가 왜 웁니까 거기서? 물론 피고인들 변호인을 다시 좀 우세요. 울어. 그러면 엉엉 울면 판사가 좀 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죠. 정말 장발장 같은 사람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판사님. 그러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동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운다고. 이건 뭐 자백도 안 했고 버티고 아니요. 할 수 있는 상황 울면 글썽거리고 탄 눈물 한 방울 정도인데 엉엉 울고 펑펑 울고 유명한 펑펑 안 울었다니까 티슈 이렇게 닦았대요. 이렇게. 아니 대통령은 티슈고 정호성 비서관 응 울고 유영하 변호사도 울고 근데 변호사가 거기서 왜 옵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저도 유영하 변호사 모르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뭔가 박 전 대통령한테 제가 뭐 잘했다 맞다 떠나서 뭔가 인간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교감이랄까? 그럼요. 왜냐하면 오래됐잖아요. 말씀드리면 연애도 혼자 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정말 박 전 대통령한테 돈 안 받고 얼마 받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무료 변론 해줘도 될 만큼 박 전 대통령도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갚는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 전 대통령과 거의 뭐죠? 영어 좋은 단어가 생각나요.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교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우는 건 이해가 돼요. 여기서 김태현 변호사 왜 우냐는 그러니까 거야. 안경을 왜 벗어요? 안경을 벗더만 여기 카메라다 찍혔어. 왜 그러냐면 CCTV 돌려봐. 왜 그러냐면 악마의 눈물이래. 악마의 눈물. 오선영님 악마의 눈물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의문의 일표 어디 갔어요 여기?
저는 당시 경선 과정에 억울해서 울었습니다라고 하면 웃기죠? 네. 안 웃어요. 이거 재미가 없네. 예. 어쨌든 안미라님 맞아요. 쇼로 보여요. 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왜 나왔느냐? 예.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약간 충성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 뇌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하고 박 전 대통령도 구체적 지시 받은 것을 없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김세현 부장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그게 진술은 그거거든요.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죠. 그건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왜냐하면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유출 얘기를 했으니까. 예. 대신 그게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기밀 나간 이거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거 없고 최순실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알아서 줬는데요. 이 부분 그 얘기를 하려고 저는 나온 거라고 봐요. 예. 자, 유혜형님, 국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심정을 제대로 말씀하셨고요. 9737님. 삼변시대 일주일 내내 들을 수 있게 편성해 주세요. 너무나 재밌어요. 하트 뿅뿅. 김지영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진짜 울긴 왜 울어. 블랙리스트로 피해보는 사람도 힘들게 살면서 뒤에서 우는데. 전 블랙리스트 얘기하면 김규리 씨 너무 속이 그러니까요. 어째 왜 안 나와 싶더라. 잘하는데. 예. 아니 5주가 안 풀리면 이름까지 바꿨겠어요. 그래서 바꿨군요. 예, 김민선 씨에서 도회적 이미지로. 도회적 이미지 그분이 그렇게 개념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처음 충격. 근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 영화만 띄고. 저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안 나오길래. 보통 또 이제 여배우들은 안 나오면 무슨 그 연애하고 그렇죠. 그 남자 사귀고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박찬주. 잊어먹을 뻔 했는데 나왔어요.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했죠. 예. 그래서 그때 공관병들 갑질한 거 가지고 드디어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권남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질 의혹은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민간업체 특정 사업에 그 이득을 주고 돈을 받으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크잖아요. 직권남용.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사실 그게 대부분 부인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이 정원주 대장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관병 갑질인데 왜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무실 압수수색하면 공관병 때릴 때 뭐 사진 나오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압수수색이니까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군대 내에서 이분이 대장이고 선임자가 한 명 있는 재판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군내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혐의를 뭐 인정을 만약에 인정할 부분이 나왔다면 할 수는 있어요. 기소할 수는 있어요. 일반 민간 검찰로 넘어와서 부인을 직권남용을 하면서 거기 공범으로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일단은 부인은 이제 뭐 일반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거긴 직권남용인가? 네, 그쪽에서 직권남용 공범이죠. 그리고 강요 뭐 이런 몇 개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수사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군판사도 했고 군검사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우리 좀 담당한 분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을 좀 못 해가지고. 이게 별건 수사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안 되니까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갑질 부분은 사실 소명이 안 됐거나 영장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른 뇌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뇌물 자체가 아주 중대하다면 뭐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만 그런 별건 수사로 발견된 증거라 그러면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별건 수사가 원래는 좀 그 정상으로 하게 되면 박찬주 대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하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안 되면 저쪽으로 치는. 그래 따지면 다 구속할 수 있거든요. 다 구속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부분인데 글쎄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직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찾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때 압수수색할 때 저희 네.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죠. 예. 공관병 갑질인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예. 냉장고 개수 확인하려고 그러나? 막 웃으면서 그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찾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수사 과정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어요. 문제는 있는 거죠. 네. 보통 이 검찰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건으로 할 때 우리가 늘 비판했잖아요.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사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못했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본류는 놓치고 딴 거를 어쨌든 죄는 더 큽니다. 그러다 또 박찬주 대장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또 국민들한테 욕먹을 거 같고. 직권남보다 뇌물서 훨씬 크죠. 예. 그 수사를 그러면 잘한 건가 결과적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공관부 갑질인데 그건 어디 가고? 마치 예전에 심학봉 의원이 예. 그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사 잘한 겁니까 못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건 알겠는데 여론이 뜨겁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 압박이 들어오고 예. 성과는 내야 되고 그냥 검찰이든 군 검찰이든 그러다 보면 일단 야 얻어 걸리는 것을 하나 보자 다 가져옵니다. 예. 아마 압수수색도 일단 가봐 팝니다 빡 긁어요. 그럼 뭐 하나 걸리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농담으로 그러잖아. 빚마저도 중상이라. 근데 뭐 하나 걸렸더니 왕건이가 걸린 거죠. 뇌물수수가 유죄라며. 예. 심학봉 의원 같은 거 정치자금법. 큰 거 걸린 더 큰 거죠. 큰 거 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수사를 잘했다 그러지 못하는지 판단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내일 표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됩니다. 예. 될 것 같아요. 아니,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못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측을 해보세요. 좀될것 자유표 같습니다. 더 만약에 국민의당이 만약에 더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뭐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만 일로 온다 그러면 사실은 절반 넘어가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그러면 일부 한두 명 정도 찬성표가 오지 않을까요? 저 몇 명 눈에 또 띄거든요. 몇 명이 딱 넘어온다 그러면 예. 155표 정도 예상합니다. 155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얘기 했어요. 본인 상당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본인 죽는 거 빼고 다 나와서 부결표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상 빼고. 본인 상. 본인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라. 그 정도로 아직 그 결연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근데 이번에 부결시키면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예. 근데 외견상으로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당론 안정한다고 하지만 그 부담을 또 추미애 대표가 어쨌건 유감 표명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보고요. 될 것 같아요, 저도. 웬일로? 아니, 웬일로가 아니라, 아니, 해보니까 될 것 같아, 저는. 아니, 그리고 사법부 공백이라는 게 무척 심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긴 될 건데요. 사법부 공백시켜도 별 문제는 없어. 아니, 대통령 공백에서 권한대행됐는데 무슨 사법부 일주일 공백가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저는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근데 가장 큰 길은 우현식 원내대표의 정치력인 거죠. 이거는 네. 국민의당 의원들 맨투맨 마킹해가지고 표 설득을 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20명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세 분 3변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미카가 부르는 그레이스 켈리 듣고 광고로 넘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천 작가의 시선. 안녕하세요. 예, 점점 재밌어져요, 근데. 세상에요? 아니요. 전 작가님의 시선. 아, 다행이네요. 일주일 쫙 지나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써먹기도 하고. 아, 얼마든지. 예. 네. 자, 모든 걸 봐도 확실히 달라요, 진짜. 이게 같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네. 오늘은 어떤 시선으로? 오늘은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그 하나의 울렁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영어의 번역을 갖고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영어를 떠나서 영어도 이제 그 진영의 논리로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죠. 예. 또 그거를 어느 한쪽을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트윗을 예.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 연합뉴스에서 이른바 오역을 해서 오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걸 발견한 게
기존의 언론이 아니고 연합뉴스를 받은 언론이 아니고 네티즌이었던 네티즌 거죠. 수사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은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라진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어찌 볼 것인가. 아하. 네. 그래서 트럼프 어디 부분에서 대통령의 오역이 있었던 거죠? 뭐 저나 봉도사님이나 참 영어 발음이 좋지만은 그래도 이 청취자 여러분이 괴로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제 이제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로켓맨 즉 김정은이가 지금 어떡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역을 우리가 하면 긴 가스 라인이 뭐 forming in North Korea.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식으로 줄긋게 해갖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스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선명해요. 아마 봉도사도 선명하실 거예요. 이른바 그 오일 쇼크였을 때 이 가스 주유소에 그냥 쫙 줄 쓴 거를 우리가 가스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은 오일 스테이션이라고 막 한국 분이 얘기하는데 가스 스탠드라고 가스 하잖아요. 스테이션, 예. 그러니까는 이게 게솔린 스탠드를 가스 스탠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영어는 아마 이 기자가 잘하는 분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국식 영어로 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비애랄까. 그래서 긴 주유를 받으려고 즉 기름을 사려고 긴 줄이 이미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에서 그렇죠. 줄을 살려고 기름을 살려고 줄 뭐 쓴 거. 북한에서 너무 병을 들고 다니면서도 기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됐다. Too ba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할 때 이른바 남북한 러시아의 이 파이프라인. 가스라인이 아니고 파이프라인.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가스관을 사업 구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기자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노스코리아하고의 그 가스라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그야말로 상상력이 엄청난 우리가 물론 이 사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 노화에 있어서 노화가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는 뭐냐면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떨어지는 게 노화지만은 우리 머리 즉 멘탈 이쪽에서는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설가는 일부러 요새 좀 이렇게 밤에 보면 좀 야리꾸리한 아주 좀 야한 그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을 70대에 제가 노 작가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란제리 쇼 같은 걸 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그래서 웃긴 했지만은 노화 방지로. 그만큼 노화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그거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 학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꿈이라든가 상상력은 현실에서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걸 꿈을 꾼다거나 상상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젊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늙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뭐 길 가다가 내가 한번 대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봉도사 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서 들이대. 아직도? 아직도 젊으시군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극도의 상상력이 발휘된 케이스인데 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거는 정말 기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오보가 나왔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이 요즘 얘기하는 기레기의 진영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하하고 디스하고 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 멋있는 말을 썼어요. 당장 취.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로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취하고 싶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싹 빼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렇죠. 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언론들의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트윗을 맨날 또 오죽 많이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트윗을 계속 이제 이 기사화하는 와중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순간적인 실수를 이른바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 뭐 공중파 할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뉴스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이선옥 그 애청자께서 저는 연합뉴스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이건 너무 연합뉴스에게 이 받는 그렇죠. 예. 이 데미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자가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실수라고 봐요. 고정관념을 딱 털어내고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갖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자들의 그 영어 실력도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특파원을 할 때에 비하면은 지금 기자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 예. 있어요. 저희 때는 그냥 보냈어요. 무슨 준비 기간도 없이. 응?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1년이나 이 정도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요. 예. 연수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워싱턴 특파원은 사실 기자의 꽃이에요. 근데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인, 네티브 못지않게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네이티브라면은 특파원이 쓴 건가요? 특파원이 쓴 거예요. 네이티브라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 티켓을 이제 경찰이 끊는다 할 때 카 티켓이라고 하지 한국 분들은 그 교포분들은 스탬프 끊겼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근데 이 정말 콩글리시하고 예. 이 차이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특파원들의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이 연합뉴스 안에서의 자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트키핑 이걸 게이트키핑. 검수하고 검열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끝까지 의문하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상당히 없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게 한미 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계속 본 그게 거죠.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그 기자한테도 그런 전제가 깔렸던 거죠. 기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약간씩 이제 삐걱거리는 뉘앙스가 듯한 조금씩 그다음에 틀린.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아베한테는 뭐 신조 뭐 도널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제인 뭐 트럼프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스탠스를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껄끄러움이라든가 뭐 협파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간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건은 이제 실수 그다음에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다 받았었어요 그대로. 네. 근데 이제 실제 기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 네. 입장 네. 이런 게 기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네. 한나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약간 기사를 쓰면서 친한나라당이 됐다가 그럼요. 또 민주당이 출입할 때 또 친민주당이 그렇게 됐다가 되죠. 또 이게 바뀌더라고. 네. 그리고 사실 언론사에서도 이 한나라당 출입 기자들은 제가 참 이게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한나라당이 이제 영남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출신 기자들을 많이 보내요. 아.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호남당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이렇게 보내요. 아, 맞아요. 우리 다른 그렇죠. 표 출입할 때 그래서 보면 호남 어떻게 출신들이 보면은 많더라고. 지역 사투리를 갖고 형님 이거 어찌 된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호남에 가면 그야 빨리 저기 주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 또 매체에 따라서도 물론 성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 진보 매체 있고 보수 매체 있고 이런 건 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예. 네. 우리가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기자분이 정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때는
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그 자유한국 때는 한나라당 구분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봉도사나 저나 옛날 사람 같아요. 우리 올드 하잖아요. 그 언제 쪽에 한나라당인데 지금 한나라당하고 얘기하고 있냐고. 이거 분명 우리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될까요, 봉도사가? 아니 근데 네. 아까 통신사 기사를 네. 다른 언론사에서 거의 그 자체 게이트키핑 아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네. 기사를 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쓴다? 이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엔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모 의원 같으면은 이분이 이제 방송기자 출신인데 네. 이분 별명이 연통이었어요. 연통. 그때는 연합통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연통이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쫙 나오면은 예를 들면 정봉주의 정치쇼 4부는 전여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쓰면은 정봉주의 정치쇼 4부에서는 전여옥 작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를 읍니다로만 고쳐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연통, 연합통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게을렀던 거죠. 꽤 유명한 기자였고 그래서 그거를 팬덤을 바탕으로 의원까지 하고 있는 기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현직 의원이요? 현직이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통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연합통신 기자들의 그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도 참 열심히 했던 기자고 또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늘 연합통신이었어요. 그렇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안에서의 팩트체크도 문제였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쓴 언론의 팩트체크도 문제고 사실은 공중파라든가 또는 기존 이제 신문들이 지금은 옛날에 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SNS가 워낙 퍼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뽑았는데 신문을 집에서 구독을 하느냐 이랬는데 한 명도 그 신문을 구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는 이런 슬프고 참 처참한 현실이라서 맞아요. 종이신문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미 그 한 15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그랬어요. 한 7년 정도면은 모든 공중파와 이 신문사의 영향력이 토막 날 것이다. 반토막 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도 SNS 보면서 거기서 네. 정보를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스캐닝을 하는 거죠. 예. 네. 요즘은 SNS 보면 네. 그냥 약간 이제 덕후 같은 분들이죠. 몇 개 기사를 갖고 오늘의 주요 기사 해갖고 한 20개를 쫙 써머리를 해줘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거를 기자 출신들이 서비스를 했어요. 예. 무슨 기업이나. 요즘은 기자 출신들이 아니라 블로거들이 서비스를 하고 블로거들이 해요. 블로거들이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정보의 독점이 있었죠. 기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독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정말 국민에게, 대중에게. 오픈 그래서 소스. 이제 대중의 지혜라는 말도 생겼죠. 예. 최소한님, 연합엔 국민 세금 몇백억 들어갑니다. 실력 부족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커버를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치명적 실수예요. 치명적 그래서 실수. 왜냐하면은 기자라면은 이런 실수를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다. 실수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나 크다. 큰 대가가 기자도 직장인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버너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는 것은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는 거는 바로 신뢰의 아주 그냥 처참한 추락이죠. 뉴스에 어떤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 수많은 선배들, 발품 팔아가면서 고생했던 선배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자는 아마 지금 세상에서 글쎄 남경필 지사만큼 괴롭겠죠. 그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파원일 때도 아주 작은 그때는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미야자와 리에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누드집도 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그 탤런트가 다카노 하나라고 또 유명한 씨름 선수하고 결혼을 한다는 약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모 신문이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특파원이. 그래가지고 미야자 리에를 방송사 앵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배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예계 뉴스고 이렇게 이제 시사적이나 외교적으로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가 저한테 얘기한 게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섭다고. 그 기사가 한국에 났는데 사실 매체로서는 영향력이 큰 매체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국으로 오는 전화가 한 통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르는 언론사니까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가 특파원으로 있는 내내 아무개 신문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절을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업계. 너네는 오보하는 그렇죠. 매체. 그것도 멍청한 오보를 하는 매체다. 그래서 이 기자의 오보라는 것은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다, 자폭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의도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 게 딱 오네요. 그러니까는 의도된 뭘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학원에서 옛날에 줄긋기 식으로 이 공부하던 독해 그 수준으로 순간적으로 이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적인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락 없음이죠. 네.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하나의 수거처럼 그 전에 이미 기사로 나와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있던. 그래서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역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독해 공부를 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이 생활 영어를 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토익 점수라든가 토플 점수는 좋았을 것 같은데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참 할 게 많아요. 영어 표현 중에. 아니 저도 오늘 원고를 미리 어젯밤에 새벽에 보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조금 있었어도 학원 영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콩글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담해요. 저 또 영어와 절친인 사람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 사람부터 힘들겠어요. 진짜. 영어를 해보세요 그럼. 싫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근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또 한마디 했어요? 네. 하태경 의원 요즘 핫해.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요. 가만 보면.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시류를 잘 따르고 있죠.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어요. 여기도 가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던 하태경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는 하태경 의원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아주 뛰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이제 보수 정당의 이론가로서의 이 상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천을 얻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친박근혜 발언을 아주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죠. 하태경 의원이 언론들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네. 그러니까 이거 받았으는 언론들이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다 받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언론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트럼프한테 사과하려면 또 영어 써야 되니까 그건 사과하지 말고. 거기 영어로 사과하다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 작가님 이런 실수한 적? 영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학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저도 이제 실수 많이 하죠.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학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신이 이렇게 좀 영어 울렁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미국 사람이나 이제 그런 사람 영국인들하고 만날 때 저는 어떨 때 맥주 한잔 하고 했어요. 그러면 아주 잘 돼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와인 한 잔 마시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네티브냐고 묻기도 했어요 저한테. 자, 제가 개편 초반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배가 운동 하시는 분들 제 책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방송 규정상 시사방송은 상품 협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제 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 책을 드리는 것도 상품 협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을 하세요.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밝히면 또 그게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드시 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약속을 지켜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땡큐. 저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버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오버지만 앞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예. 전략의 예. 복선이 될 수 있다. 키 전략 무기입니다. 예. 자, 위에서 하늘 위에서는 B-1B 폭격기고요. F-35 스텔스기고요. 바닷속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핵 추진 동력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동력 잠수함.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ICBM도 두려워하지만 북한의 SLBM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 좀 조금 다른 얘기 좀 예. 넘어가 볼게요. 아이코스라고 아세요? 요새 전자담배? 예. 담배 안 피시잖아요. 알아요. 아, 이건 아세요? 요거 예.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담배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면 딱 가만히 갖고 계세요. 담배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이제 그 옛날에 액상 이렇게 했던 전자담배하고 다르게 찐 담배예요. 예. 이게요. 제가 왜 들고 나왔냐 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요새 10명 중에 3, 4명은 이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피더라고요. 예, 너무 빨리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지금 핫 이슈입니다. 어허. 자, 왜냐? 우리나라 지금 저 담배 한 갑 얼마? 담배 앞이시니까 모르시죠? 3,000원? 4,500원. 4,500원. 두 배로 올랐잖아요. 어허. 그중에 걷는 세금이 얼마? 2,700원. 자,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 애국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반을 내네, 반 반 이상을. 더 돼요. 여기에다 예. 더 붙이면은 사실은 3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피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 관련 담배라고 하는 요 아이코스 예. 요거 저거 그 미국산인데 요거 하나 각 기계는 이게 한 돈 10만 원 하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요 담배 요 알맹이 있잖아요. 예. 요건 4,300원이야. 200원이 싸. 예. 근데 담배하고 똑같거든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20개. 오호. 똑같아요. 그 크기는 작아도. 예. 근데 여기는 세금이 얼마? 제로. 세금을 못 걷어. 자, 그래서 4,500원을 주고 담배를 사서 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중에 2,700원 이상을 정부에다 세금을 내서 그게 복지에 쓰이는데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바꿔가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이 이익금은 전부 필립 모리스하고 BAT 그 영국 회사로 어허. 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어허. 우리나라 KT 엔진은 아직 이걸 못 만들어. 왜냐하면 예. 기재부에서 세금을 얼마를 매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해야죠. 빨리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국회에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가 계류가 돼 있는데 기재위에서 이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세금을 많이 올리자니. 자, 동일한 세금을 하면은 이거의 가격이 6,000원이 돼요. 갑자기 4,300원짜리가. 이게 또 조세 저항 문제가 또 생긴다. 아하.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재위에서 한명 기자님 필립 모리스 영국계 영국 남의 회사? 나라 지금 담배 회사 배만 불리게 생겼고 이거를 안 하자니 이게 또 자꾸 사람들은 자꾸 이걸로 옮겨가고 있고 애매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그 전자담배 과세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뜨겁다. 매우 뜨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픈 얘기 하나 하고 마지막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그 정년 은퇴 연령이 예. 지금 법으로는 60세가 됐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실제 은퇴 연령은 50.2세랍니다. 오. 취업 포탈 잡 코리아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사실상 50.2세가 되면 은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직장인들은 나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61.1세로 대답을 했어요. 11년에 예. 11년의 갭이 있네요. 예, 아유. 11년의 갭이 있어요. 예, 진짜 자, 이게 우픈 게 아니라 슬픈 얘기네. 슬픈 얘기죠. 예. 자, 이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희 같은 나이 이 중장년층들의 이게 실제로 은퇴 시기 예. 일자리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숙제 중에 하나죠. 예. 자,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 네. 16시간 조사받고 나왔어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또 실검에 올랐죠. 왜 수사를 받은 거예요? 집을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예. 집이 굉장히 커요. 뭐 당연히 예. 크겠죠. 재벌 회장이. 30억 정도 들었다 그러죠. 네, 네. 예. 그래서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회사가 그거를 그 개인한테 안 끊어주고 한진그룹 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어허. 근데 이건 한진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가도 그랬고요. 예. 다른 기업도 그렇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배임 횡령인데.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분들인데. 예, 회사 돈 빼갖고 자기 개인 집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허. 관행이라나요? 관행이 어디 있어요? 불법이 어디 관행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맞아요. 블랙리스트 다 해놓고 매번 정권에게 관행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이 어디 이게 있어요? 이것도요 속사정이 좀 있어요. 예, 얘기해도 돼요 속사정? 예, 하세요. 이거 영업 비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하세요. 한 10초 남았어요. 예,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인테리어 업자 하나를 잡았는데 예. 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게 줄줄이 다 나온 명단이 거예요. 다 나왔다. 명단이 쫙 다 나왔는데 예. 재벌 튀었다. 재벌 오너가의 가정집 인테리어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을 이래요. 다 불법입니다. 네, 배임 횡령입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3변시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3변시대. 자,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났나요, 우리가? 네. 네. 무척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우주선을 타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왔나?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시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원래 고구려 이 씨알들이 다 크거든요. 지금 많이 살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왜 웃어요? 예. 아니, 좋아서 웃었어요. 자,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신라의 오래된 왕이 한 분 계시죠? 무슨 왕이요? 미스언더스탠딩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방송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 MB. 신라 왕이에요? 예. 왜요? 포항. 신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예, 친하세요, MB하고? 아니, 모르죠.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유, 안 친해요, 그러죠? 모르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안 친하면 안 친하죠, 그러죠? 그렇죠? 자, 네. 화개장터. 네, 박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개장터 노래 또 할까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나와요, 줄기 툭치르면. 따라 화개장터에. 네, 밴딩 박지훈입니다. 밴딩 모시, 네. 예. 박지훈 변호사님. 요즘 팟캐스트도 잘 되고 있다고요?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예. 땡기고 있다고? 한미 정상회담 그 전화 통화 앞두고 이제 막 기자들이 물었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예. 매우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최종 결론이 안 났으니까 기사 좀 쓰지 말아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일부 언론이 이걸 듣고선 기사를 확 써버렸어. 아 됐나 보다. 그런데 이제 공식 발표가 딱 났고 보니 아무 얘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협의된 거 없고 합의된 거 없고 핵잠수함 문제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고 속사적 얘기를 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미사일 탄두 중량 그거 해줬잖아요. 예. 엄청 생색냈잖아요. 2톤까지 늘린 예. 거. 그리고 핵잠수함 문제 이거 저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해주고 해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가 또 공식 부의를 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딴소리 한 거예요. 돈 얘기를 꺼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나오는 발언들이 동맹을 위협하면 북한을 아예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초강경 발언으로 또 뒤집어 올라왔어요. 어제 뭐 유엔 발언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상으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금 뭐 지금 또 미국 난리가 언론에서 났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예. 났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에 위협을 주지 않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이렇게 예.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지금 우리 취재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다 들어보셨겠지만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휴전선하고 서울의 그 거리가 지금 50km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껏 나온 얘기가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무인 스텔스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뭐 그렇죠. 음. 네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만큼 지금은 레토릭이 난무하고 있는 세월이다. 서로 지금 이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안보 라인에서 어찌됐든 엇박자 나오는 거는 예. 좋지 않은 거니까 좀 자제할 필요는 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저도 아는 바가 많은데 네. 국가안보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책잠수함 한 대의 가격은 얼마? 몰라요. 네. 그 지금 추정 키로는 지금 한 20조쯤 한대요. 20조요? 예, 예. 그냥 일반 디젤 잠수함에 지금 뭐 한 4-5대 가격인데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상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예. 우리 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거 뭐 기껏 해봐야 3개월씩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예. 거예요. 그거 하나 들어올 돈이면 디젤 잠수함 여러 대 만들어서 이 전력을 대칭을 높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반도 주변에 또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늘 상시적으로 10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비공식으로 그런 예, 얘기는 비공식으로 좀 그런 있죠. 얘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핵무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감추고 있는지 말할 생각 없다. 위치를 우리가 왜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핵잠수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네. 미국의 지금 중요한 군사 전략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툭 얘기하고 네. 그걸 뒤집으려고 지금 또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어요. 자, 핵잠수함, 뭔가 예. 핵잠수함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묘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예. 핵잠수함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만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강진 7.1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됐죠. 그 다음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성추행, 김광석 딸 10년 전에 사망했는데 모친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상호 기자가 영화 만든 게 이게 소름 돋네요. 자, 실시간 제가 그런 실시간 검색어는 멕시코 강진 7.1 피해가 좀 적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빌리 프레스턴 Nothing from Nothing 첫 곡 듣고 광고 듣고 1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원일이 기자의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마성의 매력이라고 오늘 제가 지금 문자 들어온 걸 보는데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우리 봉도사님 방송을 부탁드린다네. 야, 이제 청년인데 꼬부랑 할아버지 되려면 앞으로 50년 더 해야 되겠네요. 80년. 좋으시겠어요? 80년. 예. 참.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정치인은 아니에요. 방송인이에요. 어찌됐든. 그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인 우리 봉도사가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방송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 되셔도 저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자, 제가 이제 그 원포인트로 해서 예. 4-5개의 뉴스 정치 경제 사회 오늘 다른 뉴스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걸 골라왔는데 예. 저 시간 없어서 쫓겨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이거 떠들다 너무 급히 가지 마세요. 왜냐면 급히 가시면 듣는 사람도 급해. 그럼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요. 네. 예. 자,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짧게 제가 정리해 왔다니까요. 예. 자, 첫째. 자,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싸웠어요. 청와대가 문정인 손을 탁 들어주고 송영무 장관을 혼을 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아예 서면으로 했어요.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문제라서 됐는데. 안보 라인에서 충돌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언론은 이제 안보 라인 엇박자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수 야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문정인이 뭔데 매 건마다 왜 문정인 손을 들어주고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국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냐 이렇게. 개까지 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자, 김정은이 참수작전 운운하는 거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통일부 인도적인 지원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국방장관이 뭔 권한으로 그런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정인 교수의 지금 특보의 지금 지적사항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은 자, 개인이 국무위원도 아니고 교수 자격의 특보가 나 저 사람 할 얘기 없다. 국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그 사람이라고 표현까지도 하지 않았나요?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분. 자, 어찌됐든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하고 지금 와장창 붙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돼서 엇박자라고 되니까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송영무 장관 혼을 딱 냈어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자,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은지 지금 의견들이 분분해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어차피 이건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네. 문정인 특보는 시종일관 지금 한미 훈련 축소하고 대화하자라는 거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대화하자고 지금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국방장관으로서 좀 할 얘기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혼을 내니까 꼬리 쫙 내리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일단락은 됐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청와대가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 손 계속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국 가서 얘기했을 때는 바로 경고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가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잘못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지적을 한 거죠. 미국 가서 했을 때 대통령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사단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에게 발언 좀 자제해달라. 지적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또. 맞아요. 그러네요. 또 그럼요. 문정인 손만 손 들어준 적이 건 없어요. 한 번.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좀 나오는 이유가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사실상 했잖아요. 중이잖아요. 자, 이게 핵 잠수함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핵 잠수함이 뭐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시면은 한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핵 잠수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속 사정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청와대는 오늘 이거 오보다라고 좀 공식 부인했어요. 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핵 잠수함 문제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라고 하는 게 속사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속사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입니까?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입니까?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물속에 핵탄두는 없죠. 없죠. 쏠 수는 있죠. 그래서 물속에서 쏠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다가 SLBM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장착만 하면 되는 장착만 하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핵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이 왜 무섭냐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미니멈 3개월을 버틸 수가 있어. 일반 디젤 잠수함은 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며칠 만에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면 레이더에 잡혀 무조건.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가면 이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도 버틸 수가 있어요. 6개월도 1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왜 이게 무섭냐 하면은 물속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지금 북한이 쏘는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핵 미사일을 쏘러 나오면 그걸 그냥 바로 그냥 물속에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 잠수함을 도입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미국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왜 그랬냐.